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지. 조선의 왕이 아니지. 조선의 왕이 아니고 아들이 왕이야.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왕인 사람을 대원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못 되고 대신에 아들이 된 사람이 조선에 4명이 있다고. 그 중에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들이 왕이 된 사람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하다. 유일하지. 자, 그러면 이제 흥선대원군은 1863년에 고종이 왕이 돼. 고종이. 그 당시 고종이 몇 살? 12살. 12살. 자, 그러면은 이게 정세 보자. 국내 세도 정치로 세도 정치가 이제 순조, 헌종, 철종에 이어지는 그 동안 외척들이 이제 막 권력을 이제 휘두르는 거지. 그럼 이 당시는 무시무시한 시기였다고. 무서웠어. 왕족 중에서 좀 똑똑해 보이면 막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흥선대원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똑똑하지 않은 척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건달인 척하고 다녔어. 건달인 척하고 다녔다고. 그래서 살아남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외척들이 흥선대원군 얘는 좀 모자라 보인다. 그래서 신경을 껐다고. 그래놓고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이 12살짜리가 왕이 되니까 흥선대원군이 그 뒤에서 권력을 잡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무섭고 똑똑한 사람이지. 흥선대원군은. 자, 그래서 세도 정치로 살아남았다. 세도 정치에서 살아남은 이제 사람이야. 그래서 정치기강에 회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정은 이제 국가의 재정, 3가지 국가의 재정이 있지. 그 문란이 심화됐다. 그래서 이제 농민 봉기가 발생되지. 그래서 이제 국내 사정이 이랬고, 국외로는 이양선이 출몰했다. 이양선은 뭐냐면 서양배를 이양선이라고 그래. 서양배. 이양선. 조선 후기 한반도 연해에 나타난 서양의 배를 얘기해. 이양선은.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생긴 배라 이거야. 그래서 이양선이 출몰하고 청이 아편 전쟁에서 서양 열강으로부터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나타난 거지. 청이 전쟁에서 졌다. 그 아편 전쟁 영국한테 전 거지. 영국한테. 그러니까 야, 세계 최강이라고 섬겨왔던 청이 전쟁에서 졌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서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지.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집권하게 된다. 1863년에. 게다가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조선하고 러시아가 국경을 마주하게 돼. 참 무서운 세상이 이제 온 거지. 자,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가로 1 세도 정치 폐단 시정.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 진짜 그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딱 대원군이 되자마자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한다.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지. 이거. 사실 흥선대원군 업적 중에서 최고는 난 이거라고 봐. 안동 김씨 세력 축출한 거. 이거 말이 그 교과서에 한 줄 딱 있는 건데 사실 이거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다. 그다음에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정치기구를 개혁을 해서 비변사 기능을 폐지시키고 의정부 정치기구와 상군부 군사 기능을 부활했다. 그다음에 법전을 정비해서 대전 회통, 육전 조례 등을 편찬하다. 이 대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냐? 대전 회통. 속대전과 대전 통편 이후 추가된 각종 법규 등을 모아서 보완하고 정리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이야. 이 회자 들어가는 거야. 대전 통편 헷갈리면 안 돼. 회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그 히읗자는 히읗자끼리 붙는 거야. 히읗자끼리 회통. 흥선대원군. 그러고 보면은 그러면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이 흥선대원군 때 나왔으니까 고종 때는 이제 법전이 새로 안 났다는 얘기지. 법전이. 고종 때는 법전이 안 나왔어.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 자, 왕실의 권위와 위협. 이 경복궁은 이제 임진왜란 때 불에 타는데 이거 이제 복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왕실의 권위랑 위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다고 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원납전은 세금이야. 납세한다고. 납세하는 거야.
세금이야. 그 다음에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헷갈리기 쉬워. 이 두 개 다 전자가 들어가서 헷갈리기 쉽다고. 두 개 다 전자 들어가니까 이거 다 돈인가 보다가 아니라 이거는 화폐야. 당백전은 화폐고 원납제는 세금이야, 세금. 얘는 세금이라고. 세금이고 당백전은 화폐를 얘기해, 화폐. 고액 화폐가 나와. 그러니까 두 다른 거야.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화폐야. 납자 들어가는 것, 납세하는 거야, 납세. 자, 그래서 양반 소유 묘지림에 나무를 베다가 이제 경복궁 그 수리하는 데 쓰지.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제 열받지. 그다음에 백성을 강제 동원하지. 그러니까 양반과 백성의 불만이 고조되겠지. 고조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지. 3.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정제. 자, 이제 중요하지, 민생. 삼정의 문란을 시정했다. 그 삼정 세 가지 정이지. 전정, 군정, 황곡인데, 자, 전정은 이제 말 그대로 땅에 관련된 거지, 땅. 양전사업 실시. 양전사업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토지조사 사업이야. 토지.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땅이 있는지 그걸 이제 조사하는 거지. 그래서 은결을 색출했다. 은결은 뭐냐면은 세금 안 내는 땅.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땅을 이제 색출해서 세금 때리면 되겠지. 그다음에 토지 겸병은 이제 토지를 이제 막 합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농민들이 이제 땅 뺏기고 그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했다. 군정 말 그대로 이제 군대에 관련된 세금인데,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호포제. 이거 좀 중요하지, 호포제. 자, 호포제는 뭐냐?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 군역의 패단을 해결하기 위해 집 단위로 군포를 징수한 제도다. 그러니까 호 단위, 집 단위, 그게 호포제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민하고 상민이 있으면은 개인별로 징수했다고. 그러니까 양반한테는 징수 안 하고 상민들한테만 징수했다고. 근데 그거를 구별 안 하고 집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는 거야. 그러면은 양반들이 크게 반발하겠지. 양반들이 안 내던 세금 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 호포제. 집 단위, 호가 이제 가가호란 말 있잖아. 그 집 단위로 이제 그 세금 때리는 거야.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 아, 중요한 내용이다. 그다음 황곡은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식량을 빌려주고 이제 나중에 받는 건데, 이게 조금 이제 폐단이 생기기 시작하지. 그래서 사창제를 실시해. 어떻게 하냐?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게끔, 자치적으로. 그래서 그 고을에 있던 그 관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게끔. 주민들이. 그래서 사창제를 실시한다. 사창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거야. 그다음에 서원을 철폐했다. 국가 재정을 확충했지. 서원은 이제 뭐냐면은 그 지방에다가 양반 자제들을 뭐 가리키는, 유학을 가리키는 장소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거기서 뭐 세금도 안 내고 아무튼 막 골치가 아파. 그래서 전국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다 철폐시켜 버려. 특히 만동묘를 철폐한다. 근데 만동묘가 이게 골 때리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 명나라의 그 13대 황제 신종인가 그래. 얘를 제사 지내는 곳이야. 그 왜 제사 지내? 임진왜란때 도와줬다고. 그래서 철폐. 그러니까 양반층이 봐봐. 참 되게 웃기는 얘기지, 그치? 이런 게 이 당시 조선,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근데 나중에 철폐시키지만 없애지 못하거든. 나중에 조선 총독부에서 없애버려. 야, 이런 쓸데없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없애버려. 야, 지금도 이런 거 있으면 참 좀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일 텐데, 아무튼 뭐 만동묘도 철폐한다 이때. 자, 사창제를 보자. 사창제. 자, 사창제는 뭐냐면은 군현에 명하여 여러 방면에 창고를 설치하도록 하고 명칭을 사창이라 했다. 백성에게 가까운 창고에서 황곡을 꾸고 갚도록 하니 곡식을 실어 나르는 수고를 덜게 하고 흉년을 만나면 사창 있는 곳에서 진유를 하게 하여 상하가 모두 편리하였다. 이게 근세 조선 정감에 있는 내용인데, 이 흥선대원군은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실시하였다. 야, 여기서 이제 나왔죠. 황곡을 개혁하는 거죠. 황곡.
그래서 황곡의 개혁에도 노력하여 마을 단위로 사창을 설치하고 민간에서 이 말이 중요해. 자치적.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곡식을 대여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황곡을 이용한 지방관과 아전의 횡포를 방지하기가 하였다. 자, 그래서 이 황곡이란 제도를 개혁을 했지. 그보다 사창제다. 자치적으로 했다는 거. 자치적으로 운영했다는 거. 개념 빈칸 채우기 보자. 가를 번. 흥선대원군은 뭐의 기능을 축소하고 폐지했냐? 비변사.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 폐지. 모와 상군부의 기능, 의정부. 의정부랑, 의정부는 정치기구지. 의정부랑 상군부는 군사기구지. 기능을 부활시켰다. 자, 흥선대원군은 모와 법전 편찬했다. 무슨 법전?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등의 이제 법전 편찬했지. 3번 중요한 문제지. 흥선대원군은 뭐를 실시해서 양반에게도 군포 징수한 거. 호포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호포제. 이거 시험에 나. 호포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뭐를 47개도만 남기고 뭘 철폐했냐?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자, 뭐를 철폐했냐? 만동묘를 철폐했다. 그 다음에 함정 뛰어넘기 보자. OS 퀴즈.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외척 세력을, 아니지. 흥선대원군은 그 외척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고자 임진왜란 때 불탄 후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중건하였는데, 이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했다. 맞지? 근데 이거 하나 더 알아둬야겠지? 하나 더. 그 원납전은 징수했다는 거. 당백전은 발행을 했고 원납전은 징수. 원납전은 세금이야, 세금. 이것도 알아야 되고. 7번. 흥선대원군은 마을 단위로 향교를 설치하고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곡식을 대여해 주도록 하여 황곡을 이용한 지방 간의 횡포를 막고자 했다. 맞지? 이게 사창제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치적으로 했다는 거. 그다음에 황곡을 이제 우리가 개선한 거지. 사창제.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료. 양료는 이제 서양에 일으킨 이제 난리를 양료라 그러는데, 병인양료 1866년. 요 연도 같은 건 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 여기 흥선대원군부터는 워낙 짧은 시기에 많은 일들이 나가지고 이 연도를 안 외우면은 좀 문제 풀기가 어려워. 연도 좀 암기해야 돼. 1866년. 배경. 이게 이제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실패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연해주까지 내려오니까 이 고종은 이게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실패한다. 게다가 천주교 금지 여론이 이제 퍼져. 그러니까 어떡하냐? 병인박해를 일으켜. 흥선대원군이. 그럼 병인박해가 뭐냐? 이게 병인박해가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하여 수많은 천주교도와 프랑스 선교사들 처형해. 죽여버리지. 야, 이게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어. 야, 놀라운 일이지. 그러면 이게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전개.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다. 쳐들어올 만하겠지. 내가 생각해도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 문수산성 그 한성근하고 정족산성의 양현수가 항전을 해. 그러니까 이제 병인양요 때는 이제 요 산성에서 우리가 항전한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철수한다.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중요한데, 이 결과 이제 시험에 날 거야. 프랑스군이 강화도의 외교장각 도서와 각종 문화재 약탈해.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다. 중요하다. 외교장각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들, 뭐 의궤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그 행사를 하던 그런 그림을 그린 이제 그런 책들, 아주 소중한 책들이 이제 프랑스군이 가져가지. 이거 돌려받아. 2011년에 다시 반환받는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넘은 100년 넘어서 받지. 몇 년이냐 이거. 한 145년? 자, 그래서 받게 된다. 요건 이제 굉장히 중요해. 외교장각 도서 약탈했다는 거 있었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참 골 때리는 사건인데, 오페르트의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이 일어나. 1868년, 2년 후. 그럼 도대체 오페르트는 뭐냐? 이 국사 교과서에 그 되도록이면은 어떤 그 역사적으로 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 그치? 근데 별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름 올라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특히 이렇게 도굴꾼이 도굴꾼이 교과서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전 국민이 배우고 있어. 독일상의 오페르트. 이거 독일의 오페르트 혹시 그 자손들이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아,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에 가가지고 도굴도 했구나. 아, 창피하다. 좀 부끄러운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두 차례 통상을 요구해. 흥선대원이 거절하지? 싫다 이거야. 아, 싫다. 그럼 가야지. 싫다고 했으면은. 근데 어떡하냐? 정계.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버지인 남영군 묘를 도굴을 시도해. 실패하지. 야,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도 진짜 미칠 짓. 이거 도대체. 야, 그래서 이 지저분한 이름이 교과서까지 올라왔어. 결과 서양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겠지. 당연하지. 흥선대원군이 이런 놈들하고 같이 통상하고 싶겠냐?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의지가 강화되겠지. 야, 오페르트 이 사람 참 큰일을 했어. 참 큰일 했네. 3. 신미양요 1871년. 이거 연도 같은 것도 좀 알아나? 신민년에 일어난 또 양요야. 서양이 이렇게 난. 자, 배경. 이거지 미국이야, 미국. 미국이 제너럴 셔먼 사건. 이건 1866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구질로 통상을 요구해. 그러면은 제너럴 셔먼 사건은 뭐냐? 제너럴 셔먼, 이거 배 이름인데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하며 횡포를 부리자 평안감사 박규수와 평양 관민들이 제너럴 셔먼을 불태워 침몰시켜. 와, 화끈하네. 야, 배를 불태워버. 그러면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미국에서 배 타고 조선까지 왔는데 배가 불타버렸어.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 야, 기가 막혀. 야, 화끈한데? 화끈해. 난데 이것보다 진짜 배 탔던 사람들은 어떻게 집에 돌아갔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 그건 역사에 나오질 않아. 자, 이걸 구실로 미국이 이제 참 5년 전 일이지, 그치?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신민년에 1871년에 이제 이걸 구실로 오는 거지. 5년 전의 일을. 그러니까 정계. 미국이 강화도에 초지진하고 덕진진을 점령을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그 강화도 지역 이거 이제 그 미국 그 군인들이 점령을 한 거지. 초지진하고 덕진진. 그러니까 어재현이 이끄는 조선 수비대가 광성보 전투에서 항전해가지고 미군을 몰아내. 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하고 싸워서 이긴 적도 있네. 아, 놀랍다. 결과 미군이 어재현 장군의 숫자기를 탈취해. 그러니까 숫자가 써여져 있는 깃발을 이제 뺏어가는 거지. 뭐 사실 뭐 하나 뺏겼다고 해도 우리는 그 미군을 몰아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열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결과 이거다. 전국 각지에 척합이 설치했다. 척합이. 이게 이제 중요하다. 척합이. 그럼 척합이는 뭐냐? 척합이는 흥선대원군이 척화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 세운. 척화는 뭐냐? 서양 세력을 이제 배척한다는 뜻이야. 서양 세력. 그러니까 병인양요.
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요 세 개의 사건을 딱 보니까 1866년, 그다음에 도굴 사건은 1868년, 신미양요는 1871년 요 세 개의 사건을 흥선대원군이 겪어보니까 야 이거 서양 애들 야 이거 완전 양아치인데 아 진짜 그래서 이 서양 오랑캐란 말이 나와. 그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하는 나라를 파는 것이다. 가만 안 둔다라고 새겨져 있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흥선대원군한테 감히 서양하고 통상하자는 말을 못 하겠지. 그치? 요 세 가지 사건이 흥선대원군으로 하여금 서양과 통상을 못 하게끔 만들었다. 척화비. 그래서 이제 척화비는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흥선대원군을 대표하는 거지, 척화비. 그래서 서양과의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널리 천명했다. 널리. 빈칸 채우기 보자. 프랑스는 뭐를 빌미로 강화도 지금 병인박해. 병인박해. 이거 연도도 좀 알아둬야 돼. 여기는 1866년. 병인박해를 빌미로 강화도를 침략하는데 이걸 뭐라? 병인양요. 그러니까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에 일으킨 난이지. 그 다음에 독일 상인 누구는 통상 요구를 거절당하자. 오페르트. 야, 근데 우리가 이 이름까지 외워야 되냐? 이 지저분한 이름을? 독일도 참 쪽팔리겠다, 이게. 통상 요구가 거절당하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누구며 남영군 묘를 도굴하다가 실패하고 도망가지. 아무튼 글쎄 이런 이름까지 외워야 되나? 자, 미국은 뭐를 구실로 통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강화도 침. 이게 이제 신미양요지. 아 참, 이거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 2년 후지. 미국은 이제 무슨 사건을 제너럴 셔먼호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언제적 일어났냐? 1866년이야. 1866년. 요걸 구실로 그래서 이제 요걸 구실로 통상 요구했으나 거여다가 강화도 침략하지. 요게 이제 신미양요. 예. 요게 이제 신미양요거지. 신미년에 일어난 이제 서양이 일으킨 난 신미양요. 요게 1871년. 그러니까 5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이걸 구실로 이제 쳐들어오는 거지. 나 함정 뛰어넘게 보자. 4번. 미국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오자 어재현이 이끄는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미군에 맞서 격렬히 항쟁했다. 맞지? 그래서 미군이 철수시키지, 미군. 철수? 아무튼 뭐라네. 프랑스군은 그래서 참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연도까지 1871년.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여 강화도의 외규장각 도서와 각종 문화재를 약탈해 갔지. 이거 우리 반드시 기억하고 계속 요구해야 되겠지. 돌려달라고. 요게 이제 병인양요. 1866년.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 이후 척화의 의지를 버리고 수교의 의지를 아니지.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이후에 척화비를 건립을 하지. 그러면서 척화의 의지를 보이는 거지. 그래서 X다.